없어. 난 여기 있어. 누구 없어. 2019학년도 6월 고2 학평 수학 가형 해설을 맡게 된 EBS 김민재입니다. 쌤이 지난 3월달 수학 가형에 이어서 지금도 이제 수학 가형 해설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도 쌤이 개념하고 연관시켜서 문제들을 풀어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3월달에는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내용들이 줄을 이루면서 문제에 나왔죠.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처음 올라와서 지수, 로그 배우고 또 삼각함수까지 배운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개념을 이용해서 수능적인 문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배우고 있던 그 개념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능에서 출제가 되어지는지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천천히 개념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단순하게 답만 맞추지 말고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1번은 우리가 지수의 성질, 그러니까 거듭제곱의 성질에서 가장 흔히 나왔던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되죠. 아마 내신 문제도 이거보다는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자, 여기 보면 4의 3분의 1 제곱에다가 그 밖에 지금 세제곱이 지금 되어 있죠. 그럼 두 개를 곱해주는 것이 우리가 거듭제곱의 성질이 되었었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1이 나오게 되고 4의 1제곱이 되어서 정답은 4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별거 없죠. 자, 근데 이 문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거듭제곱의 성질 한번 정리하고 좀 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주어져 있는 A와 B가 양수라고 하고 M과 N이 실수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거듭제곱의 성질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밑이 똑같을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있을 때 자, 밑이 똑같으면 우리가 지수의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M 플러스 N 이렇게 되었죠. 그 다음에 밑이 똑같은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같은 경우는 자, 나누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 거듭제곱을 빼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A의 M-N.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왔던 게 A의 M제곱에 지금 문제에 썼던 것들 이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 되어 있으면 두 지수를 곱해주어서 A의 MN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밑이 다를 때 A,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의 M제곱이 되게 되면 각각의 밑에 대해서 M제곱씩 해주어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던 거듭제곱의 성질들이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2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자, 이것도 기본적인 계산이에요. 우리가 로그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적으로 풀었던 문제들. 자, 로그인데 일단 먼저 밑이 똑같은지 먼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그에 2에 자, 로그의 빼기는 진수의 나눗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12 나누기 3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은 로그의 2의 4가 될 테고 자, 우리가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 거듭제곱에 해당되는 것이 아래쪽으로 폴짝 띄어내릴 수 있었지.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2 곱하기 로그의 2의 2가 될 테고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 그 값이 1이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는 정답은 바로 2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2는 몇 번이에요? 답이 2번에 있죠, 맞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로그 같은 경우도 쌤이 지금 문제를 풀 때 개념들을 모두 다 정리를 해주면 참 좋은데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할 때는 개념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면 집에 있는 개념서나 교과서 아무거나 일단 옆에 펼쳐두세요. 우리가 지금 푸는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좁은 형태의 범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개념들도 더 정리가 잘 되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이 모의고사에 나오는 개념들이라는 것이 크게 어려운 개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형태의 개념들을 활용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문제를 공부해야지 내가 문제를 보고도 당황하지 않고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개념을 써서. 자, 3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6이고 중심값의 크기가 6분의 5파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얘도 정리를 하나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부채꼴에 대한 호나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사실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긴 한 건데 우리가 새롭게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호도법을 이용해서. 자, 반지름이 R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각이 세타라고 나와 있는 부채꼴에서 우리가 호라고 불리는 부분. 자, 호는 바로 이 부분의 길이가 되게 되죠. 맞죠? 호의 길이와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호의 길이를 쌤이 L이라고 두게 되면 L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다? R 세타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에 해당되는 S라는 것은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R세타를 이용해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R세타 대신에 L이 들어가서 2분의 1 RL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얘는 고2 때 배웠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니까 오늘 문제 풀 때도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목표니까 바로 이 첫 번째 식을 쓰면 되겠죠. 자, 호의 길이라는 것은 R세타니까 지금 반지름이 6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중심각이 6분의 5파이라고 했으니까 6분의 5파이를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곱해주면 6, 6은 서로 약분이 되어질 테고 남는 결과가 5파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얼마? 5파이가 답이 되겠죠. 5파이는 몇 번에 있어요? 5번에 있네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가볍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실수가 지금 나와 있고 저것의 어떤 거듭제곱의 형태가 루트 3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이걸 만족시켜주는 x에 대해서 여기 뒤에 있는 식을 풀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사실 이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어떻게 출제돼야 되냐면 이 어떤 거듭제곱의 형태가 거듭제곱되어져서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보통 출제가 되게 돼요. 여기가 지금 2x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x니까 이 둘을 곱하면 5의 2x 곱하기 5의 마이너스 2x가 되어서 5의 0제곱이 되죠. 이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러한 성질을 쓰는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고 가볍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아이가 5의 x제곱이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양쪽을 제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5의 x의 제곱에다가 루트 3의 제곱은 3이니까 그리고 아까 거듭제곱의 성질에 의해서 5의 2x가 바로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지금 5의 2x 제곱과 5의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자, 5의 마이너스 2x 제곱이란 것은 5의 마이너스 2x 제곱. 자, 이 아이는 5의 2x 제곱분의 1과 같은 표현이죠. 우리가 보통 지수에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져 있으면 역수의 형태로 뒤집어서 마이너스를 떼고 뒤집은 다음에 쓰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지수 거듭제곱의 성질에 의해서. 자, 그러면 지금 앞서서 5의 x제곱이 3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얼마? 3분의 1이 되게 되겠죠. 최종적인 답을 구해보면 3에다가 3분의 1을 더하는 것이니까 정답이 얼마? 3분의 10이 되겠죠. 자, 3분의 10은 몇 번이에요? 2번에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답을 잘 구해놓고 번호를 한 번씩 잘못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나.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막 흥분하지 말고 어떤 문제의 답이 내가 지금 정확하게 찾고자 있는 답인지 객관식에서 번호를 정확하게 마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런 실수하면 자기가 처음에 문제 풀었을 때는 왜 실수했는지 몰라. 나중에 정답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문제 마킹 잘못했네? 이렇게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확인하면서 하는 버릇 길러야 돼요. 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우리가 삼각함수를 배운 다음에 그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 방부등식 문제가 어렵게 출제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로 이 삼각함수의 방부등식이 꽤 많이 어려운데 이번 6월 학평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삼각함수의 방부등식 문제들은 함수 문제들은 이 삼각함수 부분을 다 치환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굳이 치환할 필요도 없이 바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긴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치환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자, 코사인 x가 어떻게 돼요? 코사인 x가 2분의 1이면 됩니다. 자,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물론 그려보지도 않고 바로 답을 찾는 우리 제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삼각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꼭 그린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얘는 지금 코사인 그래프니까 이런 형태로 2분의 파이까지 그려짐을 알 수 있어요. 0부터. 자, 그럴 때 우리가 코사인 x의 값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y의 값이 2분의 1 되는 지점을 싹 그리게 되죠. 이게 바로 2분의 1 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교점에 해당되는 x의 좌표를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이 되게 되겠죠. 이때 알파와 베타를 더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 물론 알파와 베타를 모두 구한 다음에 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따가 다른 풀이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 풀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알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 1사분면에 있는 각이죠. 이게 4등분 되게 되는 거니까 자,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가장 만만한 형태의 각이 바로 뭐냐면 자, 코사인 x 4분의 1 되는 거 여기가 60도가 될 때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의 가장 쉬운 게 생각할 수 있는 게 3분의 파이예요. 3분의 파이. 그래서 우리는 알파의 값이 3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알게 됩니다.
특수각이니까. 자, 이만큼 3분의 파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대칭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2파이로부터도 3분의 파이만큼 떨어진 곳에 베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왜냐면 3분의 6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x의 값이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니까 답은 얼마? 바로 2파이가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마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었을 텐데 이 문제가 지금 3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아마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얘를 4점짜리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게 되냐면 아마 여기 특수각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의 각을 주지 않고 다른 문제를 출제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문제 지금 바꿔봅니다. 여기에 있는 값을 3분의 1로 이렇게 출제를 해요. 나오도록. 자, 3분의 1 같은 경우는 특수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3분의 1은 특수각이 아니라서 이쯤에 이렇게 3분의 1이 그려지면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 어떤 알파와 베타 값을 구하게 되는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두 개 합을 구할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삼각함수라는 것은 주기성을 띠면서 각 구간에서 대칭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삼각함수의 포인트예요. 자, 어떤 식으로 대칭이 되냐면 이 알파 베타는 그림을 봤을 때 가운데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접었다 피면 정확하게 대칭이 되죠. 근데 이 가운데 접었다 피는 지점이 어디냐면 0과 2파이의 중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x는 파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알파 베타가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었다는 얘기는 알파 베타의 중점이 바로 파이가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구할 수 있냐면 알파 베타의 중점이 파이니까 알파 베타를 더하고 2로 쪼갠 그 값이 파이가 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알파와 베타를 더할 때, 모든 의 합을 구할 때 각각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 플러스의 값을 바로 이렇게 계산해내는 것이 가능해지는구나. 뭘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조금만 난이도가 어려워진 형태의 문제를 보더라도 이런 식의 형태를 문제를 많이 풀지 특수하게 형태를 거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이 문제를 풀고 단순하게 답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가 다르게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걸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수학 공부예요. 우리가 적어도 지금 가형을 치는 제자들은 그걸 알고 공부를 해야 돼. 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주어져 있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의 정근선이 얼마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쉽죠. 우리가 지수함수를 제일 처음 배울 때 정근선을 제일 중요하게 배우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정근선이 얼마인지 알게 돼요. 얼마가 돼요? 우리가 이 거듭제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0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정근선이 딱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수학 2를 배우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의미까지 설명할 수는 없게 되는데 나중에 수학 2를 배우게 되면 극한이란 걸 배워요. 그럼 이제 x가 무한대로 증가할 때 2의 x 플러스 3제곱이라는 것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y의 값이 마이너스 1로 우리가 정근선이 생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지만 실제 지금은 그걸 뭐 어떤 수학적인 의미로 설명하기 좀 힘들죠. 우리가 x가 그러니까 아까 잘못했다. 쏘리. x가 음수 방향으로 갈 때요. 음수 방향으로 점점점 작아질 때 이 값이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수학 2에서 배울 때. 자, 근데 지금 그거 정확하게 알기 힘드니까 x에 뭐 마이너스 100도 넣어보고 x에 마이너스 1000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0,000도 넣어보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의 큰 제곱이 되게 될 테고 걔는 2의 제곱분의 이제 1이 되게 되니까 분모가 한없이 커져서 이 값이 0으로 감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근선이 얼마다? y는 마이너스 1이 바로 정근선이 되죠. 쌤이 실제로 학교에서 그래프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 때는 어떻게 알려주냐면 지수함수가 나오면 여기 나오는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형태는 다 0이라고 생각해. 그럼 남는 이 상수가 바로 정근선이 되게 될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나중에는. 자, 지금 정근선이 지금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k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 마이너스 1을 다시 f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니까 f의 마이너스 1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해주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나오고 4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이 얼마?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는 뭐냐면 7번인데 7번은 지금 상용 로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전 선배들을 보게 되면 이 상용 로그 같은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많이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상용 로그에 힘이 많이 빠졌어.
대부분의 내용 중에서 교육과정에서 빠지게 되면서 실제로 상용 로그표를 이용한 상용 로그를 계산해 볼 수 있는 정도만 다루라고 했지, 얘를 이용해서 다른 형태의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만드는 문제들은 이제 다 교육과정에서 빠지게 되어서 우리 제자들은 그렇게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용 로그표가 나왔을 때 내가 이 상용 로그를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표를 보는 방법은 이제 알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루트 6.04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거듭 제곱을 지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로그 6.04의 전체의 2분의 1 제곱입니다. 맞죠? 자, 위에 있는 지수는 로그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실제 값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의 6.04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밑에 10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얘가 상용 로그일 테고, 6.04 진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상용 로그표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럼 찾으러 가봅시다. 자, 보통 문제가 어렵게 주면은 이게 6.04로 안 주고 60.4 이렇게 줄 텐데, 이 문제는 좀 쉽게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상용 로그표를 보는 방법. 자, 6.0이 여기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값이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6.0에 해당되는 자리에다가 4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니까 0.7810이 바로 저 로그의 값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자, 2분의 1 곱하기 0.7810이 돼요. 그럼 2분의 1로 반쪽에 있는 거니까 0.3905가 답이 되게 되는 거죠. 정답은 얼마예요? 답은 1번에 있게 돼요. 1번.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문제집들 보게 되면은 이 상용 로그가 굉장히 어렵게 다루어지는 문제집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아마 우리가 수능에서 마주치게 되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조금 더 어렵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값을 60.4나 아니면 0.604 정도로 바꾸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지, 그렇게 막 힘든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 또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교과서나 그런 곳에서 충분히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처음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삼각함수 단원을 배울 때 이제 각에 대한 용어들을 새롭게 약속하게 되는데, 그런 용어들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을 때 원점 O와 점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때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은 얼마인가 구해보는 문제죠. 자, 시초선이란 거는 별거 아니에요. 일단 먼저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평면이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자, 원점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하는 거니까 이 반직선을 우리가 시초선으로 잡아낸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O와 점 P니까 P가 어디 있냐면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니까 이쯤에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사이에 P라는 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때 동경 OP를 지나는, OP를 연결하면 이렇게 선이 되죠. 맞죠?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죠. 실제로 세타는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멈춰지는 각인데, 우리가 2파이만큼 도는 것은 항상 제자리로 오게 되니까 실제로 각을 표시할 때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 세타는 요만큼만 아니고 2파이만큼 계속 도는 만큼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값을 계산할 때는 이 중에 하나만 가져와서 계산을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답을 구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을 구하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교과서에 나오는 성질만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일단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교과서에 나오는 성질을 사용하게 되면 이 값을 우리가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세타라고 이렇게 좀 쪼개게 됩니다. 잘게. 우리가 보통 파이랑 2분의 파이가 들어가져 있는 경우에 계산하는 것만 나와 있지 2분의 3파이가 나와 있는 교과서는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문제집들에 많은데 교과서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이렇게 쪼개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뒤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어떤 하나의 각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 파이만 이용해서 일단 먼저 식을 변형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와요? 식이 마이너스 사인 어떻게 나온다? 바로 안쪽에 있고 파이가 사라지고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이렇게 성질이 정리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 2분의 파이가 있을 때는 또 한 번 세타로 정리할 수 있게 되죠. 정리를 해주면은 자, 일단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고, 자, 2분의 파이 세타는 실제 사인 값이 플러스가 나와서 이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코사인 세타로 바뀌면서 답이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때 우리가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의 값을 보면, 자, 코사인 세타는 빗변 분의 여기 x의 값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밑변. 자, 빗변을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 밑변이 지금 길이가 5라고 나와 있고 높이가 지금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 빗변이 13이 길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13분의 5가 바로 코사인 세타의 값이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3분의 5가 바로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답이 얼마예요? 답이 3번이 되게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되는데 이 가정에서 쌤이 지금 성질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성질이 잘 기억이 안 나죠. 실제 쌤도 그렇거든. 쌤도 사실 이 성질이 가물가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기억하고 있냐면 얘를 하나로 통합시켜 놓은 성질을 기억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서 학교 교수 선생님들이 직접 이 성질을 통합시켜 놓은 것들을 가르쳐 준 선생님도 계실 테고 그냥 알려주지 않고 이 성질만 알려준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수능 시험 문제까지 풀려면 쌤이 지금부터 알려주는 이 성질을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게 돼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주는 이 성질이 바로 뭐냐면 실제로 이 성질이 왜 나왔어요 라고 증명까지 원하는 제자들이 많은데 이 성질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성질들이 잘 맞아 떨어지도록 잘 이렇게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도구처럼 잘 만들어지도록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어진다 그 가정만 잘 기억하면 되고 우리가 이 도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도구는 정말 도구답게 잘 써야 되겠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잘 지켜서 도구를 써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앞쪽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좀 줄여서 쓰도록 할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오고 뒤에 이렇게 각이 나와 있어요. 근데 각이 나왔을 때 이 각을 어떻게 바꾸냐면 꼭 2분의 파이 곱하기 어떤 정수, 자연수 n으로 바꾸고 뒤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세타가 오게 되도록 바꿉니다. 됐죠? 자, 이런 모양일 때예요. 자, 이런 모양일 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첫 번째 세 가지 스텝을 거쳐요. 첫 번째 뭐냐면 이 n의 값에 따라서 분류를 해줍니다. n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n의 값이 홀수일 때랑 그 다음에 n의 값이 짝수일 때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자, n의 값이 홀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앞쪽에 있는 이 아이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n의 값이 홀수이면 그러니까 여기가 1이나 3이나 5 같은 아이가 올 때예요. n의 값이 홀수일 때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자,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게 되고 탄젠트는 사실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코탄젠트라고 쌤이 알려주는데 지금 코탄젠트를 안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분의 1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각이 붙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짝수일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짝수일 때는 이 모양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는 상관없이 그대로 오게 돼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의 값이 2나 4나 그런 값들이 오게 되면 그대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스텝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 과정을 거쳐서 이 노란색 부분이 바뀌었을 거예요. 노란색 부분 바뀌었으니까 이 바뀐 아이를 별이라고 할게요. 별. 그러니까 뭐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꾸든 탄젠트가 어떤 탄젠트분의 1로 바뀌든 어쨌든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뒤에 있는 이제 각을 적어줘야 되는데 자, 각은 지금 n을 써먹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다 없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남게 되는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무조건 어떻게 가져오냐면 무조건 세타라고 가져와요. 고민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세타라고 가져옵니다. 됐죠? 이게 두 번째 스텝이에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가 나왔죠. 별 세타라고 만들어졌는데 여기 앞쪽에 붙는 부호를 결정해야 돼요. 부호. 여기 앞쪽에 붙는 부호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호. 근데 여기 앞쪽에 플러스가 올지 마이너스가 올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는 누가 결정하냐면 여기 별 세타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던 이 초기값 있죠. 이 초기값의 부호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호가 그대로 마지막 결정해주는 부호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부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처음에 부호 계산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문제에 세타의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든 어떠한 모양으로 나와 있든 상관하지 말고 이 세타를 무조건 부호를 결정할 때는 예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예각으로 생각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문제에서 뭐 2, 4분면에 있는 각이다, 뭐 3, 4분면에 있는 각이다라고 나오더라도 다 무시하고 이 식의 형태를 변형할 때는 무조건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이 값의 부호를 결정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부호를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최종 변환된 마지막 결과물에서는 처음 문제에 나와 있던 세타의 조건을 이용해서 이 값을 찾아내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럼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방금 전에
쌤이 사용했던 이 정리 아이디어를 써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기 노트에 아마 지금 정리를 해놨을 거야.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일단 2분의 파이에다가 곱하기 n 모양으로 바꾸라 그랬죠? 자, 2분의 3파이니까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3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 세타가 됩니다. 자, 세타가 어떤 각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볼 거라고? 예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식을 변환하는 중에는 실제 예각은 아닌데 예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각이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변환할 때는. 알겠죠? 자, 얘는 여기가 3이기 때문에 홀수죠. 홀수면 어떻게 바뀐다?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각이 중요한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무조건 세타라고 적혀요. 됐죠? 그리고 여기 앞쪽에 들어가는 이제 부호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호는 누가 결정을 하냐면 처음 나와 있던 이 아이의 부호가 결정을 한다라고 했죠. 자, 이 아이의 부호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의 부호를 결정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쓰이는 게 바로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얼사탄코를 드디어 여기서 쓰게 됩니다. 얼사탄코. 자, 2분의 3파이는 어디냐면 270도죠. 2분의 3파이. 자, 270도는 바로 여기에요, 선이. 맞죠? 거기에다가 세타를 예각으로 친다 그랬으니까 세타만큼 예각만큼 더 가면은 여기에 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빨간색에 있는 각이 실제로 이만큼의 각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얼사탄코니까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아까 처리했던 마이너스 코사인이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똑같이. 이해 가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쌤이 지금 방금 알려준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문제를 풀 때.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조금만 식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더라도 이 방법이 훨씬 더 쓸모가 있고 성질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방법을 잘 기억해두고 교과서에 있는 여러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잘 풀릴 겁니다. 진짜. 확인해보고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9번 보도록 합시다. 자, 9번은 지금 아마 가장 흔히 나오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예제 문제이기도 한데 그걸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이제 이 중에서는 조금 기억하지 못하는 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들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문제 나와 있는 자, 밑이 지금 생략되어 있으니까 모두 상용을 녹은 거예요. 진수가 2, 3이라고 나와 있고 그 값이 A, B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로그 5의 18을 어떻게 A, B로 나타낼 수 있는가를 묻고 있죠. 근데 지금 밑이 여기는 다 10만 주어져 있으니까 상용 로그로 이거로 똑같이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야 돼요. 근데 밑이 지금 똑같지 않으니까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밑을 10으로 동일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 5의 18이라는 것은 밑을 10으로 가져오고 밑을 진수로 쓰고 그 다음에 분해. 자, 로그 밑을 10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가져오고 진수를 그대로 적어주면 이렇게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바뀌게 되죠. 그때 이제 밑에 10으로 쓴 이 로그는 10으로 쓴 이 밑에 10은 생략할 수 있게 되죠. 상용 로그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바꿔볼게요. 자, 문제를 바꿔주면 이 18이라는 값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진수에 우리가 그것으로 이렇게 분리해내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맞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5인데 5는 저기 없죠. 없는데 이제 5라는 값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냐면 상용 로그에서 굉장히 많은 쓰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5는 2와 10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10 나누기 2가 바로 5가 되죠. 근데 10이란 것은 밑이랑 동일해지는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로그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쉽게 처리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2라는 것은 지금 주어져 있는 진수니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꿔주면은 자, 위에 있는 i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일단 로그 2 그 다음에 3의 제곱인데 2가 떨어져서 플러스 2 로그 3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됐죠? 분자는. 자, 분모는 어떻게 되냐면 5라는 값이 2분의 10이니까 나누기니까 빼기로 쪼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로 이렇게 쪼개는 게 가능해져요. 자, 그때 이제 로그 10이라는 것은 밑이 10인 게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1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1 마이너스 로그 2는 지금 a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a 분의 그 다음에 a 플러스 2b가 정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답은 얼마예요? 답은 5번에 있죠. 맞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풀었던 자, 이런 팁은 아마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제자들은 되게 익숙할 텐데 아마 이 로그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던 제자들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용 로그가 나왔을 때 5라는 값이랑 이 2라는 값은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많이 쓰이니까.
자, 넘어가서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도 우리가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아마 이런 문제들은 이번에 기말고사 때 혹시 삼각함수 그래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아마 학교 내신 문제에서도 충분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바꿔보는 방법도 있어요. 쌤이 문제를 푼 다음에 이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출제되면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세항수 ABC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내져 있습니다. 쌤이 아까 말을 했죠.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기입니다. 주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를 주기로 해서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칭의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어느 축을 대해서 대칭되어지는가.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진폭이라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이루어지는 이제 이 폭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폭이 얼마쯤 되는가 알아보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중요한 주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주기란 건 뭐냐면 똑같은 형태의 모양이 언제 반복되어지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는 가장 흔하게 그려지는 형태가 이렇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맞죠? 자, 이런 모양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합시다. 어디예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어주는 바로 이 형태가 되게 되죠. 맞죠? 자, 이만큼이 계속 똑같이 복붙되고 있는 거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맞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우리가 지금 주어진 함수의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자, 0에서 시작해서 파이까지 이어지니까 우리가 보는 함수의 주기는 바로 파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코사인이라는 값의 함수의 주기는 얼마예요? 2파이가 주기잖아요. 맞죠? 근데 2파이인데 이 코사인 함수의 주기를 바꾸는 방법이 누가 영향을 주게 되냐면 여기 앞쪽에 붙는 A나 C는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누가 영향을 주죠? 여기 안쪽에 각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X 앞에 붙어 있는 이 개수가 우리가 주기에 영향을 주는 아이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 아이의 절대값으로 나누어 준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함수의 주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절대값 B가 얼마예요? 절대값 B가 바로 2가 되게 되고 우리가 구하려는 이 B 값은 양수니까 바로 2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학교 내신 문제 풀 때 문제 잘 봐야 돼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출제하시냐면 지금은 세 양수 ABC라고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죠. 근데 가끔 가다가 내신에서 이 B의 값을 음수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끝에 가로 딱 달고 B의 값은 음수. 자, 그러면 이 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다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게 되면 3점 날리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B는 2가 되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진폭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진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최대값이 지금 4고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2예요. 이 길이가 지금 6이죠. 맞죠? 원래라면 1가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A가 양쪽을 더 벌려주는 거니까 원래 A 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A 대 마이너스 A가 될 텐데 지금 이게 6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진폭은 2A가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진폭이 6이니까 우리가 A를 구하는 값이 바로 3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은 3. 됐죠? 자, 원래 최대 최소값은 3이랑 마이너스 3이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C만큼 그래프를 올려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지금 1만큼 올라가고 최소값도 지금 1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바로 C에 해당되는 값은 1이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의 값은 얼마냐면 C의 값은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찾고자 하는 E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더하는 거니까 차례대로 대입을 해주면 자, A에 3 들어가니까 6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어서 답은 얼마? 9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자칫 잘못해서 A, B, C를 더하면 실수할 수 있겠지. 근데 천만다행히도 6은 답에 없어요. 아마 6이 답이 있었으면 많이 틀리게 되었을 텐데 일부러 이제 출제자분들께서 출제를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실수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판단하셔서 그걸 보기를 뺐던 것 같아. 쌤이 출제를 했으면 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되었든 답은 3번입니다. 알겠죠? 근데 쌤이 처음 문제, 이 문제 풀 때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면 어떤 범위에서 출제되는지 알려준다고 했죠. 이제 그걸 알려주도록 할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세 변수의 값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면 어떤 것까지 물어보게 되냐면 자, A 코사인 B 그 다음에 여기 가로를 하고 X 플러스 X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X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전체 바깥쪽에 C 상수가 이렇게 붙는 형태의 그래프도 많이 출제하게 돼요. 자, 얘는 어떤 거냐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P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그래프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0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얘가 평행 이동되어진 형태의 그래프를 출제해 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P의 값도 구해봐 라는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실제 학교 내신에서 이 문제를 좀 어렵게 출제하는 방법이 저 P의 값을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과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서 저렇게 되어 있는 문제를 반드시 확인해보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선생님이 말하죠. 누누이 말하는 거야. 아마 고3 선배들한테 말했으면 굉장히 많이 와닿고 그렇게 공부를 할 텐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수능이 좀 멀게 느껴지니까 그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능 공부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학을 공부하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보냐에 따라서 실제로 제대로 문제를 봐야지 그냥 단순하게 답만 구하고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 수능 때 좋은 결과 받기 힘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개념이 사용되어지고 이 개념은 어떻게 변형이 되더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었지 이걸 꼼꼼하게 확인해 보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이번 학평 문제 풀이할 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게 될 거예요. 자, 11번 갑니다. 자, 마이너스 2에서 4에서 정의된 함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함수의 최소값이 8분의 1일 때 함수 fx의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이 지수함수의 대략적인 개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이 지금 1보다 지금 작게 주어져 있죠. 0보다는 크고. 자, 그러니까 감소함수가 되게 될 것 같아요. 위에 지금 x 플러스 a니까. 자, 그래서 지수함수가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질 것 같고 대략적으로. 자, 그럴 때 주어져 있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니까 x의 마이너스 2 값은 여기에 있을 테고 x의 4 값은 이쯤에 있겠죠. 그럼 누가 봐도 낮은 값은 x의 4를 대입한 이 값이 되게 될 테고 최소값은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이 함수 값이 최대값이 되게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문제에서 지금 최소값이 8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x의 4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f의 4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그 다음에 4를 넣는 거니까 4 플러스 a 제곱이 되게 되고 이 값이 8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8분의 1은 이제 밑을 똑같이 만들어줘야지만 우리가 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밑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2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밑이 똑같으니까 4 플러스 a 값이 바로 3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a가 얼마 나와요?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죠. 자,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넣어준 상태에서 최대값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값은 f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것이 최대값입니다. 자, 이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2분의 1에 마이너스 2인데 우리가 지금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계산을 해놨으니까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적어주고 답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자, 2분의 1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거듭제곱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곱해지니까 2의 세제곱이 되게 되고 답은 8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얼마가 되죠? 최대값은 정답이 바로 4가 나오게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단순하게 암산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래프 꼭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프를 개형을 잘 그리는 것이 조금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그렇게 연습을 꾸준히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12번. 자, y는 2 플러스 로그 2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y축의 방향으로 지금 k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도형의 평행 이동인데 이 도형의 평행 이동은 수능 시험 날까지도 많이 쓰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를 해둬야 돼요. 자, 그럴 때 이 그래프가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x축의 방향으로 지금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마이너스 8만큼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8을 대입해야 됩니다. 맞죠? 마이너스 8이지만 실제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맞죠? 자, y 대신에는 누굴 대입하냐면 k만큼 이동했으니까 y 마이너스 k를 대입해주면 돼요. 자, 그대로 식을 넣어주면은 y 마이너스 k는 2 플러스 로그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8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때 우리가 함수를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k를 이항해 줄게요. 그리고 로그부터 먼저 적어주면 로그 2의 x 플러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로그 함수를 적을 수 있죠.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아이디어를 꺼낼 때 그냥 단순하게 식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이 아이를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원점이 있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자, 로그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실제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죠. 여기 진수의 값의 범위를 잘 봐야 됩니다. 자, x 플러스 8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8보다는 큰 값에 대해서만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x 마이너스 8 부분이 바로 이렇게 정근선이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x 마이너스 8보다 큰 값에 대해서만 대입을 해볼 거예요. 됐죠? 자, 그럴 때 밑이 지금 2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테고, 우리가 당연히 문제에서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않도록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4사분면과 만나려면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좋을까를 관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로그 함수를 그려주면 확실하게 4사분면을 통과하지 않죠. 제4사분면을. 자, 그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절편값들을 적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y절편을 계산해주면 x에 0을 대입하면 돼요. 자, x에 0 대입하면 로그 2의 8이니까 로그 2의 8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되게 돼요. 자, 로그의 값을 변환해주면은 8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이니까 3이 떨어지고 계산을 해주면 k 플러스 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y절편의 그 값이 k 플러스 5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k의 값이 변할 때 지금 이 4사분면을 통과하지 않는가를 보는 거니까 k의 값을 낮추게 되면 이 y절편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맞죠?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다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로그 함수가 그려질 때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제 4사분면을 통과하지 않죠. 근데 원점 밑으로 y절편이 잡히는 순간 바로 제 4사분면을 통과하게 되면서 우리가 y절편 값이 실제로 이게 제 4사분면을 통과하는지 안 통과하는지 결정해주는 키포인트가 되는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지 그냥 대충 어떤 문제집에서 봐서 y절편 값이 어떻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말라고. 알겠죠? 자, 우리가 지금 구해놓은 k 플러스 5라는 이 y절편의 값이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아질 때 이 4분면을 통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의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어서 k가 되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게 되는 거죠. 답은 얼마예요? 답은 5번입니다. 5번. 됐죠? 그래서 쌤이 뭐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런 말 하는 제자들이 많아. 쌤, 그렇게 되게 쉬운 문제인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문제를 푸세요? 꼼꼼하게. 쉬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해둬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그렇게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쉬운 문제도 그렇게 문제를 못 푸는데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을까? 절대 못 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문제를 풀 때 내가 알고 있는 게 뭔지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가도록 해야 돼요. 자, 13번. 자, 다음 로그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x의 값의 모든 합을 구해보는 그런 문제예요. 자, 우리가 로그가 등장을 하게 되면 또 진수나 어떤 밑에 어떤 문자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 조건을 먼저 적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밑에 있는 값은 문자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진수는 지금 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식을 전개하기 전에 먼저 성립하는 x를 먼저 구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 식이 성립하려면 앞쪽에 있는 로그가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져야 돼요. 진수값이. 그럼 뒤에 있는 로그도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져야 됩니다. 이 식 자체가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 줘야지만 앞에 있는 식도 뒤에 있는 식도 모두 성립하게 되겠죠. 의미를 가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앞쪽에 있는 값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게 되고 뒤에 있는 값은 x가 3보다 크게 됩니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범위는 x가 3보다 클 때죠. 그래서 우리는 답이 x가 3보다 클 때 안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을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계산이 가능해지니까 앞쪽에 있는 4는 2의 제곱이 되게 될 테고 이 밑에 있는 거듭제곱의 값은 앞쪽으로 튀어나갈 때 분모로 가게 되죠. 맞죠? 그 위치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x 플러스 3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자, 그럼 앞쪽에 2가 분모로 빠지게 되니까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2분의 1 로그 2의 x 플러스 3이 되게 되고 양쪽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 로그를 이항해 주도록 할게요. 이항해 주면 로그 2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앞쪽에 2분의 1은 반대의 2를 곱해주면 부등호의 방향 반대로 바뀌지 않고 2가 그냥 곱해진 형태. 그래서 로그 2의 x 플러스 3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앞쪽에 2가 있는데 이 2가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지수로. 그래서 x-3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그 부등식을 비교해 주게 되면은 밑에 있는 값이 지금 1보다 커지기 때문에 진수를 그냥 그대로 비교해 주면 되죠. 어떻게? 이 부등호의 방향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 문제에서 밑에 있는 값이 1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진수를 비교해 주면 돼요. 됐죠? 자, 얘는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이 x-3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x를 구하면 돼요. 자, 얘는 지금 2차 부등식 문제니까 다 전개를 해줄게요. 전개를 해주면 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식이 써집니다. 자, 최고차항이 음수인 건 보기가 싫으니까 우변으로 모두 이항해 준 다음에 우리 식을 적을 때는 자변부터 적으니까 이렇게 스위치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x제곱, 그 다음에 x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3이 넘어가면 플러스 6인데 이게 더 작거나 같으니까 작거나 같다 0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으로 되어지죠. 그래서 식을 적어보면 x-1 곱하기 x-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고 x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6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문제에서 얘가 정답이 아니죠. 맨 앞에 x가 실제로 되는 값을 계산해 봤죠. x가 우리 문제 조건에서 x가 얼마? 3보다 클 때에서만 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이 두 개의 공통되는 x를 찾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 조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 x의 값이 3보다 커지고 6보다 작거나 같아지니까 이걸 만족해주는 정수 x의 값은 4, 5, 6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이 3개를 모두 더하는 게 정답이니까 답은 얼마? 15가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답은 15가 정답이에요. 자, 15는 지금 3번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게 되겠죠. 정답은 3번. 마지막에 쌤이 꼭 이렇게 정답을 확인 안 해주면은 정답을 틀리게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쌤이 마지막 정답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푸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쌤이 지금 해주는 방법대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다르게 풀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지금 낭비하기에 너무 아깝거든. 이런 문제들은 빨리 해결한 다음에 뒤에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보는 문제에서 시간 투자를 해야지 고득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신 문제 풀 때 최적화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풀어나가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 4점이라 나와 있지만 우리가 고3 같은 경우에 혹은 수능에 나왔다면 3점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됐죠? 자,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지금 거듭제곱 형태가 나와 있고 지금 뜬금없이 x분의 3이랑 y분의 1을 더한 다음에 그 값이 2라고 나와 있죠. 근데 x가 여기 있는데 xy가 지금 분모에 적히도록 되어 있죠. 그럼 얘를 분모로 옮겨주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복잡하게 푸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푸는 방법이냐면 자, 얘를 보고 나서 x를 그냥 대입해 주기 위해서 x를 로그 15, 8, 그 다음에 y를 로그 a2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 xy를 그대로 대입해서 이것들을 막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답이 나와요. 그리고 답이 나오지만 쌤이 지금부터 하는 이 풀이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얘를 어떤 지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거듭제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알기를 바랄게요. 알겠죠? 자, 양쪽에 이제 x분의 1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 어떻게 해주냐면 x분의 1 제곱을 해줘요. 양변에. 그러면 15가 되게 되죠. x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1이 되게 되어서 그래서 얘는 8의 x분의 1제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이 x분의 3이 나오도록 문제에서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있는 값이 지금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2의 세제곱에 x분의 1제곱이 되게 되고 두 개는 곱해주는 거에 되는 거니까 2의 x분의 3제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x분의 3이 여기에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지수에.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y분의 1제곱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a가 되게 될 테고 얘는 2의 y분의 1제곱이 되게 될 테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y분의 1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위에 지금 지수에 놓였으니까 실제 이 두 개의 거듭제곱을 곱해주면 지수의 덧셈으로 표현이 바뀌게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을 해줄게요. 그럼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15a가 밑이 지금 똑같으니까 2라고 써지고 x분의 3 플러스 y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x분의 3 플러스 y분의 1이 2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의 값은 15를 나눠줘서 15분의 4가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답은 15분의 4, 4번이 답이에요. 어때요? 문제들 생각보다 막 어렵거나 그렇지 않죠.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지금 1부는 아마 쌤이 지금 14번까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아마 지금 14번까지는 굉장히 기분 좋게 문제를 풀어왔을 거야. 특히 아까 13번 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수의 조건을 빠뜨려서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기분 좋게 잘 해결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때 학교 내신 문제와 많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이 부분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기말고사까지도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쌤은 나머지 뒤에 문제들을 2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너무 수고 많았어요. 조금 이따 만나요.